자, 조선 전기의 왕들이 쭉 나오는데 제일 시험 잘 나오는 왕들이 누굴까요? 세종이 일단 제일 잘 나오겠죠. 그 다음에 또 누구야? 예, 성종. 투탑은 세종과 성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지지 않고 중요한 왕은 또 누구야? 태종과 세종. 특히 이제 여러분 보실 때는 태종이 좀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태종보다는 실제로 문제를 풀다 보면 세조 관련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주 나오고요. 왜냐하면 요 파트가 공부를 좀 해야 되거든요. 얘기했잖아. 지배 세력이 교체되는 시간이거든요. 그게 뭐야? 이제 관악파에서 뭐로 넘어가는 거, 훈구로 넘어가면서 또 다른 이제 고안에서 작은 시대 구명이 되기 때문에 세조 때가 여러분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세종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 숙제는 뭐냐? 왜 이걸 꺼내겠어? 세종, 세조, 성종 세 사람 정리해보기. 이 세 사람이 조선 전기에서 제일 시험에 잘 나온다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명종 안 중요하진 않고요. 그 전에 중종 안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사실 우리 알다시피 중종보다는 누가 더 중요해요? 조광조가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명종은 명종 개인적인 업적이라기보다는 뭐야? 문정왕후라든가 뭐 둘러싼 세력들, 그러니까 뭐 유님, 윤영원 뭐 소위 말하는 뭐야? 을사사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명종 때 또 경제적으로 뭐 직전법이 폐지된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 조선 임꺽정 오빠가 활동한 게 명종 때라든가 뭐 이런 거. 홍길동은 언제라고요? 연산군 때 활동했습니다. 실존 인물입니다. 홍길동도. 예. 하지만 그러나 제일 중요한 요 세 분이 시험 문제는 가장 자주 나온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정리를 좀 해보셔야 되고요. 자, 관악파에서 훈구파로 가는데, 그럼 사학파, 살인파들은 지방에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 둘은 사이가 좋진 않았지만 실제로 현피 뜰 일은 없었다니까요. 그죠? 그러면 현피를 뜨는 건 누구랑 현피를 떠요? 훈구하고 현피를 떠요. 훈구하고 현실에서 싸움이 나는 건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들이 어떻게 중앙으로 진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훈구가 권력 잡는 건 누구라 했어요? 세조라고 했잖아. 근데 요건 누구라고요? 성종입니다. 성종 때 사림이 어떻게 한다? 중앙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누가 있어요? 외워야 돼. 누가 있어? 김종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오해하면 안 돼. 이미 7급에 나온 적이 있어요. 김종직 과거 합격은 언제 했어요? 세조 때 했어요. 들어야 돼. 7급에 나온 적이 있다고. 그래서 매력적인 오답이야. 김종직을 여러분이 자꾸 사림의 두목이가 맞아. 그건 틀린 말 아닌데, 성종 때 처음에 관직에 진출한 게 아니라고. 과거 합격은 세조 때 했는데 본격적인 활동을 언제 한 거야? 성종 때 활동한 거야. 하나 더. 이 사림들은 어디에 주로 진출한다? 3사. 외우셔야 됩니다. 3사가 뭐라 그랬어? 사가는 사헌부, 홍문관인데 특히 3사 중에도 어디에 주로 많이 진출한다? 홍문관. 그럼 홍문관이 왜 중요하죠? 홍문관은 뭘 계승하는 거예요? 어떤 기구를 계승하죠? 그렇죠. 집현전. 집현전을 누가 없앴어? 세조가 없앴잖아요. 그죠? 왜? 집현전 출신의 성삼문 같은 오빠들이 뭐 했어? 단종 복위 운동을 했잖아. 그러니까 세조가 가만 냅둘 리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사육신 다 죽이고. 사육신 어디 묻혀 있는지 알아요? 여기 노량진에 묻혀 있잖아. 노량진에 가면 사육신 공원 있잖아요. 안 가봤어? 가봤죠. 가보세요. 얼마나 좋은데. 밥 먹고 산책하기 되게 좋아요. 밤에 가면 조금 안 좋아요. 왜냐하면 꼭 거기서 술 먹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뷰도 좋고요. 한강도 쫙 63빌딩 쫙 보이고 뷰도 좋고 산책하기 되게 좋아요. 꼭 가보세요. 여자친구가 있어야 가지. 혼자서 가기는 좀 그렇잖아. 네. 전 이제
좀 노량진에 오래됐잖아요. 제가 노량진 되게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자주 갔죠. 예. 그러니까 보통 언제 가냐면 이제 수업 끝나고 이제 저녁을 먹고 소화를 좀 시키고 싶다. 그러면 이제 머리 생각을 정리하고 싶다. 그러면 사육실 공원으로 올라가요. 혼자 가서 이렇게 사진도 찍고 청승 떨고 뭐 그리고 자기를 이제 자기와의 대화를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럴 때가 필요하니까 사람은. 이게 되게 좋아요. 거기 무덤들도 있고요. 예. 되게 좋아요. 예, 안락해요. 아, 여러분 잘 몰라서 그런데 옛날에 산속에 들어가서 길을 잃은 뭐 선비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밖에서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걸 뭐라 비박이라고 그러나? 잠을 자잖아요. 어디 찾아가는 줄 아세요? 무덤가를 찾아가요. 무덤가가 제일 좋아요. 왜냐면 무덤가가 알잖아. 풍수지리에 되게 아늑한 공간에 있고요. 배산 임수 그러잖아. 되게 아늑한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가 뭐가 잘 돼 있어요? 정비가 잘 돼 있어요. 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거기가 제일 자기가 좋은 데인 건 맞아요. 괜히 뭐 귀신 나온다. 안 나와요. 귀신이 너한테 왜 오겠어요? 안 와요. 걱정 마세요. 홍문관은 집현전을 계승했는데 이름은 세조 때부터 있었지만 홍문관이 우리가 생각하는 학문연구하는 학술 자문기구 이거 제대로 역할한 건 언제야? 성종 때인데 홍문관이 주로 담당하는 업무가 뭐예요? 아, 이걸 모르면 어떡해. 경연이라고. 이거 모르면 큰일 납니다. 경연이 뭐 하는 거야? 경연이 뭐야? 왕과 신하들이 모여서 학문 연구하고 토론하는 게 뭐라고요? 경연이에요. 누가 누굴 가르치는 거야, 일반적으로? 신하가 왕을 가르치는 게 경연이야. 그러니까 왕이 공부하는 곳이 경연이야. 세자가 공부하는 걸 서연이라고 그래. 자, 그러면 조선 전기의 요 왕들 중에서 경연을 제일 많이 한 왕이 누굴까요, 여기? 제일 안 한 사람이 누굴까요? 세조죠. 집현전 폐지하고 집현전이 경연을 담당했다고. 그러니까 어때요? 집현전을 폐지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경연을 안 하겠다는 얘기야. 무슨 말이야? 나는 니네 잔소리 듣고 싶지 않아. 이런 뜻이야. 자, 앞에 태종도 있었죠. 태종 1년에 평균적으로 경연 4번 했어요. 1년에. 그럼 뭐야? 봄, 여름, 가을, 겨울 한 번씩 하는 거죠. 세종은 좀 더 많이 했을 것 같죠? 많이 했죠. 1년 50회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당 한 번 하는 겁니다. 성종 제2위 25년 동안에 경연 9,000번 합니다. 연평균 360번. 그러면 조선시대 경연을 가장 열심히 한 임금 누구라고요? 성종입니다, 여러분. 성종은, 네,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성종은 워너비가 있어요. 잘 생각해봐. 자비 앞에 세조 말고 닮고 싶은 임금이 세조는 아닐 거 아니야. 난 세조보다 더 많이 죽이겠어. 이런 사람이 누가 있어? 성종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고요. 성종은 워너비가 누구라고요? 세종입니다. 세종. 그러니까 무조건 학문도 어때요? 세종만큼 닮고 싶었던 거고. 그러니까 경연을 열심히 하지. 근데 문제는 세종만큼의 그 능력이 안 됐던 거지.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는 거야. 난 이런 사람이 좋아. 능력은 사람마다 다른 거잖아요. 근데 노력하는 건 정말 훌륭한 것 같아. 그리고 얘기했지. 학문도 그랬고 그래서 경연을 열심히 했던 거고 생산도 할아버지보다 더 많이 할래. 그래서 할아버지 세종이 18남 4녀를 두었거든요. 성종은 16남 12녀를 둡니다. 아들은 2명이 부족하지만 전체 인원수는 28남매. 오래 못 살았겠죠. 그래서 생각해봐. 너무 공부 열심히 했지. 너무 자식도 많이 낳았지. 그래서 성종은 13살에 왕 되는데 38살에 죽습니다. 25년 만에 죽어요. 왜? 너무 힘들어서 삶이. 너무 눈이 높았어. 눈높이를 너무 높게 잡았어. 내 생각은 그래. 안 그랬으면 더 오래 살았을 텐데. 근데 성종이 일찍 죽은 이유는 내가 볼 땐 스트레스야. 그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누군 줄 알아? 살인이 주는 스트레스였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 자, 설명할 테니까. 성종이 어떤 옷반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자, 성종이 어떻게 왕이 된지 설명할 테니까 봐요. 세조가 있죠. 세조의 큰 아들이 있었습니다. 모르셔야 됩니다. 의경세자. 세자까지는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혼도 했다. 자식도 있다. 죽었어. 왕 못 되고. 이래서 야사에는 누가 단종 엄마가 지난번 얘기 안 했나? 얘기했잖아. 단종 엄마가 세조 꿈에 나타나서 침을 뱉으면서 네가 내 아들을 죽였으니
나도 네 아들을 죽이지 마. 이래가지고 얘가 죽었다는 얘기 했잖아요. 뻥이라 그랬지. 아니 죽일 거면 세조를 죽이지. 말이 안 되는 거지. 그 정도 힘이 있다면, 내가 귀신이라면 세조를 죽이지 왜 아들을 죽여. 내 생각에 이런 걸 우리 뭐라 그래요. 이거 야사잖아. 훗날에 뭐야 결과론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왕이 못 된 거야. 얘 부인도 있고 아들도 둘이나 있어요. 근데 너무 어리니까 그래서 동생이 왕이 된 거야. 동생이. 둘째 아들. 이게 누구냐면 예종이에요. 예종은 작년에 한번 영화에 출연하셨어요. 임금님의 사건 수첩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 이선균 나오고 그 안재홍 나오고 이랬던 영화 있어요. 형 보셨어요? 예, 재밌죠, 그죠? 예, 나름 재밌습니다. 근데 저는 그 영화를 보러 갔는데요. 저 웬만한 사극 영화는 다 보러 갑니다. 애기들 데리고 갑니다. 교육 차원에서 보러 갑니다. 전 몰입이 전혀 안 되더라고. 왜 몰입이 안 되냐? 예종이 19살에 왕 돼서 20살에 죽었어요. 14개월 만에 죽었다고, 20살에. 근데 주연 배우가 누구라고? 동굴 래퍼스타 이성균 아저씨가 나온 거야. 그 40도 훨씬 넘은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그 연기를 하고 있으니 내가 그게 몰입이 되겠냐고. 모르면 차라리 훨씬 낫잖아. 아닌데 막 이러면서. 그래도 재밌어요. 문제는 내가 14개월 만에 죽어버렸다니까. 얘도 아들이 있어. 제한대군이라고. 4살이야, 4살. 아직 유치원도 못 들어가서 왕 시킬 수 없겠지.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한다? 이쪽으로 가는 거야. 첫 번째가 월산군, 월산대군. 그리고 얘가 자을산군, 잘산군, 자산군인데 얘가 16살이고 얘가 13살이야. 그럼 당연히 누가 왕이 돼야 돼? 첫째가 왕이 돼야 되는 건 너무 상식 아닌가요? 똘똘합니다. 건강합니다. 결격 사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왕은 이 아이가 됐어요. 이 아이가 성종.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얘의 부인이 한명의 딸이야. 한명이가 첫째 딸은 요따 시집 보냈어. 혼테크를 아주 잘한 거지. 문제는 얘가 이렇게 일찍 죽을 줄 어떻게 알았어? 그래서 둘째를 요따 보내고 요따 보냈다고. 근데 어떻게 해? 얘를 왕시키면 안 되잖아. 한명에는 부심이 있잖아. 세조를 왕으로 만든 게 누구야? 한명이지. 다음 왕도 내가 초이스한다 뭐 이런 거지. 이걸 전문용어로 임금을 선택했다 그래서 택군인데, 택군이란 말은요 택군 자체가 반역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걸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한명이야. 여러분 한명에는 무시할 수가 없는 거야. 이때 한명이 나이가 54세, 성종 13살. 아빠가 아니지, 거의 할아버지 그리고. 그러니까 한명의 딸이었기 때문에 얘가 왕이 된 거야. 그럼 얘는 어때요? 평생 눈치 보면서 살 수밖에 없었겠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어때요? 왕족이긴 한데 그 임금님의 사건 수첩이란 영화가 이제 얘를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얘 엄마가 얘를 뭐 독살하려고 한다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야.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거 안 나오면 절대 임금님의 사건 수첩의 주인공 누구니까 이런 거 나오겠어? 절대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명회의 어마어마한 파워를 보여주는 거고, 다시 말해서 여전히 성종 때까지는 누가 힘이 막강했다? 훈구가 힘이 막강했고, 그 한명회의 호가 뭐야? 얘기했던데 지난번에 안 했나? 압구정. 그의 호를 딴 정자가 압구정이야. 그래서 그 동네가 지금도 압구정동이잖아.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그죠? 예. 괜찮지 않나요? 예. 성종동 이런 건 없어요. 압구정동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명회를 그냥 한 사람으로 보면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파워 인물이 한명. 임금을 자기가 초이스할 정도의 인물이 바로 한명회였다는 걸 알아야 돼. 그 훈구를 대표하는 게 누구야? 한명회야. 정인지도 신숙주도 있잖아. 한명회 앞에서는 한수 무조건 접어줍니다. 세종 때까지는 정인지하고 신숙주가 훨씬 더 급이 높았지만 이 세조 이후로는 한명회가 무조건 원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성종은 13살에 왕이 됐으니까 수렴청정을 받아요. 근데 성종은 애매하죠. 대비가 몇 명이야. 봐봐. 여기도 하나 있지. 전왕의 부인을 대비라고 하잖아. 여기도 있지. 여기도 있잖아. 세조 부인 아직 살아있었거든.
그래서 이 할머니가 수렴청정이에요, 형식적으로. 문제는 뭐냐? 이 할머니는 한자를 몰라. 한글밖에 몰라. 그래서 요 아줌마가 실질적으로 한문 공부를 제대로 했고 공부를 많이 한 아줌마야. 그럼 이 아줌마가 누군지 봐봐. 청산과부가 된 아줌마지. 20대 초반에 생각해봐. 남편이 죽었어. 그리고 어떻게 평생 솔로로 살았지. 누구만 키우면서, 아들 둘만 키우면서. 자, 형 알죠? 너, 이 형이 아니고 너 이런 집에 시집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이 오빠랑 결혼한다고 생각해봐. 넌 이 시엄마를 이길 자신 있니? 이 시월드에서 이 어마어마한 이 엄마에게 있어서 이 아들은, 특히 이 아들은 왕까지 됐잖아. 단순한 아들이 아니겠지. 나처럼 8남매 중에 막내야. 뭐 존재감 전혀 없는, 일도 없는. 나 이번 추석에도 못 갔잖아. 추석 특강 해야 되니까 못 갔거든요. 어쨌거나 전화만 했지. 우리 엄마 별로 이렇게 별로 이렇게 슬퍼하지 않아. 뭐 그래, 알았다. 돈이나 보냈냐? 뭐 이거야. 그게 아니라니까. 이건 뭐야? The meaning of life야. The meaning of life. 삶의 의미 그 자체야. 번역하면 종교야, 종교. 이걸 이해해야 돼. 그래야 그 다음 이해할 수 있어. 이 아줌마가 누구냐? 너무너무 유명한 아줌마야. 드라마 주인공으로 나왔어. 누구게? 연산군이 들이받아 죽었다는 할머니. 종편 개국할 때 최시라가 전문적으로 이 역할을 했던 할머니. 의경세자 부인. 모르겠어요? 되게 유명한 할머니인데. 명성황후. 무조건 명성황후. 자, 알았어.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어쨌거나. 그래서 성종이 왕이 됐을 때 성종은 누구 덕에 왕이 된 거라고요? 한 명의 덕에 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왕이 한 명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성종은 20살이 될 때까지 수렴청정 받는 거야. 그래서 성종은 어때요? 버티는 거야. 잘 버텼어. 잘 버티니까 좋은 점이 뭐야? 성종의 제일 큰 장점은 어리다는 거야. 어려서 왕들이 제일 좋은 거야. 왜? 정인지 신숙지 어떡할까 이제? 죽어주겠지 이제. 훈구들 하나씩 죽어주겠지. 한 명에도 점점 어때요? 늙어가겠지. 이게 성종의 제일 장점. 그러면 이제 빈자리가 생겼잖아요. 이제 조정에. 어떻게? 그렇지. 새로운 젊은 세력을 등용하겠지. 그때 누굴 등용한 거라고요? 사림을 등용한 거예요. 그래서 성종 때 본격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사림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제는 조정에 훈구가 여전히 주도권을 잡고 있지만 이질적인 그룹이 뭐야? 사림이 올라왔지. 그러면 서로 생각이 다른 세력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현실에서 만났잖아. 어떻게 될까? 싸움이 나겠지 서로. 그러면 여러분이 싸우려면 현실적으로 파워, 자 정승, 판서 누가 다 장악하고 있어? 훈구지. 그럼 여러분이 성종이면 누구한테 힘을 실어줘야 돼? 사림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겠지. 사림에게 힘을 실어주는 방법이 뭐라고요? 얘네들을 관직은 낮지만 얘네들 뭐야? 말이 많은 관직, 언관이지. 언관이 뭐 하는 거야? 누구든지 비판할 수 있는 거잖아. 훈구파들은 어떻게 한다고? 아까 얘기했잖아. 농장을 막 만드는데 그게 합법적일 리가 없잖아. 불법이잖아. 이거 어떻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경우가 아니라 그냥 툭툭 걸어다니는 먼지의 결정체들이야. 그러니까 얘는 비판할 게 너무 많은 거지. 권력을 등에 업고. 그러니까 얘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비판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다 비판해야 돼? 누굴 만나야 돼? 왕을 만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왕을 만날 수 있는 장치가 뭐라고요? 경연인 거야. 이제 알겠죠? 성종이 왜 경연을 열심히 했는지 아시겠죠? 성종이 경연을 열심히 한 건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너무 순진한 거야. 성종은 너무 학문을 사랑해서요. 그건 되게 초딩적인 생각인 거야. 임금이 하는 모든 행위는 뭐라고요? 임금의 모든 행위는 정치적인 거야. 그래서 성종은 일부러 의식적으로 무조건 경연을, 몸이 아프건 말고 무조건 경연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누굴 만나니까? 사림을 만나니까. 심지어 국가 제사를 성대하게 지내요. 그러면 되게 힘들거든요. 짧게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경연을 안 해도 돼. 그 전에 왕들은 안 했어. 핑계만 있으면 경연 안 했거든. 오죽하면 세종도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했다니까. 근데 성종은 무슨 일이 있어도 경연을 꼭 합니다.
그래서 한명희 같은 애들이 옥체가 상하시니까 경연 좀 제발 쉬시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성종은 아니라고. 저 할래요. 그리고 경연을 합니다. 이제 이해해야 돼. 누굴 만나려고? 사림을 만나요. 사림을 만나면 경연이 뭐 하는 거라고? 임금이 공부하는 거랬어. 아까 얘기했던 우리 조선의 조세제도를 공부하는데 조선의 조세제도가 옳은지 아니 좋은지 아닌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른 나라 걸 공부해야 되는 거야. 중국 역대 조세제도 쫙 공부하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럼 우리 조선의 조세제도는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냐? 이거 하겠지. 그러면서 말까 거기서 정책을 결정하기도 해요. 혹은 관리의 부정비리 이런 거 어떻게 한다고? 살인들이 어떻게 하는 훈구의 비리를 막 까기 비판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두 세력이 경쟁이 될 때 얘기했잖아. 성종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최후의 뭐야? 심판을 하는 거야. 살인은 훈구를 막 공격하지. 훈구는 뭐야? 오해입니다. 이러고 어떻게 하냐? 변명하겠지. 그러면 죄가 있는지 없는지 최종 판단 누가 하는 거야? 성종이 하는 거야. 그러면서 무슨 권을 가는 거라고? 왕권을 가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뭘 많이 한다고요? 경연을 많이 했다. 이 임금이 성종이. 자, 그 성종 시대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성종은 이 살인들로부터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 살인을 의식적으로 키워줬는데 처음에는 살인이 누굴 견제하는데? 훈구를 견제하는데 훈구만 견제하나? 누구도 견제한다고요? 왕도 견제하거든요. 그래서 임금한테도 안 된다. 사냥하시면 안 되고요. 성리학 말고 다른 거 뭐 격구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고요. 엄청 잔소리를 많이 하는 거야. 근데 임금 입장에서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를 어마어마하게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구라고요? 왕이 되게 누구야? 연산군. 성종은 그나마 이걸 이제 중재하고 할 능력도 있고 의지도 있는 사람이지만 자기가 양보를 많이 했지만 연산군은 그런 게 없는 DNA에 그런 게 없는 거야. 아빠들인데 어때요? 아빠를 안 닮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나? 아빠 똑 닮지 않잖아. 저도 그렇더라고요. 아들아 미안한데 제가 한국사 선생이잖아요. 우리 아들 한국사 점수를 공개하면 여러분 깜짝 놀라요. 말을 할 수가 없어.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영어를 훨씬 더 잘해요. 아빠가 한국사 선생인데 영어 점수는 90점 되고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어릴 때부터 생존 영어를 가르치면 생존 영어. TV를 영어 말고는 안 틀어주면 돼요. 뽀로로 같은 거 좋아하잖아. 토마스와 친구들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그 버전이 다 있다니까 나중에 결혼해서. 요새 TV에 그 언어 선택을 다 할 수 있다고 무조건 영어로만 틀어주는 거야. 아기 때부터. 그럼 지가 안 하면 어떡할 거야? TV를 보는 건 너무 재밌는데 이상한 말이 들려. 더 집중해서 보더라니까. 그래가지고 한참 보다 보면 그걸 다 알아들어요. 상황을 다 알잖아 이렇게. 계속 이게 반복되거든. 그러니까 토마스와 친구들 내용 뭐야? 맨날 물과 그 석탄 찾아가지고 맨날 돌아다니고 막 애들하고 싸우고 뭐 이런 거거든요. 알죠, 그죠? 예. 그래서 하다 보면 다 뽀로로 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다 알아듣는다니까. 영어는 잘해요. 한국 사람 못해. 자, 뭔 개소리야. 다시 연산군. 이 연산군대 뭐가 터집니까? 그 유명한 뭐야? 사화. 뭐? 무어? 사화. 이거 OT 할 때 했잖아요. 그죠? 기억나요? 뭐 때문이라고요? 이 형님이 글을 쓰시죠. 뭐? 조, 의제, 문이라는 이 글을 쓰고 이미 죽은 지는 옛날인데 뭐한다? 성종이 죽고 연산군 왕 됐으니까 뭐야? 성종 실록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이제 유자관 같은 애들이 훈구 애들이 살림을 밟아버리기 위해서 요걸 이제 사건을 확대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살인들이 죽고 다칩니다. 자, 김종직은 부관 참시되고요. 그의 첫 번째 제자 김일손 씨 능지처참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연산군 한 번 더 있죠? 뭐라고? 어머니의 원수를 갑자. 이게 무슨 사화? 갑자사화. 1504년입니다. 어머니가 누구야? 폐비 윤씨. 이상한데? 여기 성종 아들이니까 연산군의 엄마는 아까 한 명의 딸이라고 했으니까 한씨겠죠. 근데 왜 윤씨야? 그 한씨 딸이 애 못 낳고 죽었어. 애 못 낳고 죽었어. 그래서 후궁들 중에서 똘똘한 아이, 착해 보이는 아이를 중전으로 삼은 거야. 그게 윤씨였어. 근데 얘기했지. 시엄마랑 사이가 안 좋아.
또 남편과의 사이도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얘기했잖아. 남편이 16남 12녀를 낳는데 한 여자 사이에서 16남 12녀를 못 낳을 거 아니야. 무슨 강아지도 아니고 안 되겠지. 그러니까 여러 성조의 여자를 좋아했더니 성조 얘기했잖아. 성조이 세종 할아버지를 닮고 싶었다고. 그래서 이러니까 이 아줌마가 어때요? 질투를 할 수밖에 없겠지. 내가 볼 때 이 아줌마의 질투는 정당해. 남편이 이러니까 질투하는 게 당연하지. 근데 이제 야사에 어떻게 했다고요? 얼굴에다가 고속도로를 냈다고. 임금의 얼굴 용안이라고 하지. 용안에 상처를 내는 건 안 될 일인데 시엄마가 보기 어때? 당시 기준으로 오늘날은 뭐 충분히 그럴 수도 있으나 그 정도가 약과지, 그지? 다리를 부러뜨려야지. 근데 이미 시엄마 입장에 용서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서인으로 강등해서 친정으로 쫓아버리고 얼마 후에 사약을 먹여서 죽였다는 거야. 이걸 연산군이 너무 애기였기 때문에 잘 모르고 왕이 됐다가 얘기했잖아. 연산군 친엄마가 그때 피를 토하고 사약 먹고 죽은 저고리를 가지고 있다가 간신, 임사홍, 그 간신이라는 영화에 나옵니다. 예. 형은 안 본 게 없어. 다 알아. 저 오빠랑 친하게 지냈어. 저 오빠 파일 다 있을 거야.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임희재, 임숭재 뭐 이렇게 나오는데 하여튼 걔네들을 통해 가지고 연산군에게 이걸 알리게 됐다. 뭐 이건 그냥 야사고 연산군은 그 전에도 알았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고요. 결국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이 할머니 인수대비야. 인수대비 이 할머니 눈치 보느라고 많은 신하들이 우리 엄마를 변호해 주지 않았다. 이 나쁜 놈들아. 그래서 훈구도 죽고 살인도 죽는 거야. 훈구도 죽고 살인도 죽는데 이때 이제 정확히 말하면 이때는 의정부 대신들 부중파라고 합니다. 그리고 임금편에 있는 궁중파, 임사홍 같은 애들은 궁중파, 임사홍, 신수군은 궁중파야. 그 다음에 한명회라든가 윤필상 같은 애들은 부중파인데 이미 한명회는 죽었지만 그런 부중파, 의정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자, 지금 말고 지난 정권을 보자고. 권력은 있잖아. 자, 생각해봐. 청와대 권력도 있고 여당 권력도 있지. 근데 그때 자세히 봐봐요. 그때 여당 권력을 장악한 사람 누구냐면 김무성이라고 혹시 기억나? 김무성? 그 옥새 들고 나르샤로 유명한 김무성이라는 분이 있어. 유명한 이야기 아니야, 그지? 총선거 할 때 이제 공천 당대표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나는 못하겠다 이러고 이제 옥새 들고 영도다리 날아가서 막 셀카 찍고 이랬던 아저씨가 있어. 그거 왜 그런 일이 생겼냐? 청와대 권력과 여당 권력이 어때요? 갈등이 생긴 거거든. 그러니까 권력이란 게 이런 거라고. 대통령 최측근에 그 소위 말하는 문고리 3인방을 포함한 그런 애들이 있었던 거고 그 두목이 순실이었던 거잖아. 그런 권력이 있는 거고 또 뭐야? 당 권력도 있는 거잖아. 쉽게 말하면 이런 거라고. 그래서 의정부에 있는 공식적인 아까 막 의정부 서사제 말하는 공식적인 그러면 조선이란 나라는요 성종 때부터는 뭐야? 그냥 의정부 서사제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의정부에 공식적인 권력이 있는 거고 임금 최측근 애들이 있으니까 임금의 측근. 그러니까 궁중파라고 하는 거지. 이 궁중파와 부중파의 갈등이 생긴 걸 어떻게 한다고요? 궁중파들이 부중파와 뭐야? 살인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몰아내는 거지. 죽이는 거지. 이게 뭐라고요? 갑자기. 그럼 연산군의 권력이 어때요? 절대적이 되는 거지. 이때쯤부터 연산군은 신하들에게 뭘 차게 합니까? 이름표 아니고요. 신엄패. 혀는 모든 화의 근원이니 그 입 다물라. 한마디로 뭐야? 침묵하라. 샷다 마우스. 이걸 목에 걸게 다니는 거예요. 무서운 아이들이군요. 동네 일진들인가 보다. 자. 그리고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겠죠. 그죠? 공부는 안 하죠. 이제 나이니. 사치향락. 그래서 그 간신이라는 영화 나오면 흥청, 그죠? 운평, 뭐 이런 애들 나오는 겁니다. 흥청, 망청, 뭐 이게 나오는 게 바로, 성균관 애들이 데모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싹 비워버리죠. 애들이 너무 학과 공부만 하느라고 임금의 마음을 모른다 이래가지고 싹 비워버리고 특기 적성 교육을 최초로 도입해서 그래서 춤 잘 추고 노래 잘하고 이런 애들로 꽉 채웁니다. 그리고 뭐 사냥 나가느라고 뭐 민가를 다 헐어버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연산군은 정말
차별 없는 사랑을 실천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월산군 부인이 박 씨였거든요. 정확한 나이도 알 수 없어요. 50대로 추정됩니다. 이 사람 죽었거든요. 물론 아빠도 죽었으니까 지가 왕 됐겠지. 그럼 큰 아빠의 부인이니까 큰 엄마지. 엄청 자주 찾아갔답니다. 그리고 임신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아줌마가 자살을 했어요. 물론 야사야. 이건 너무 일본스럽지 않니? 그래서 이 사람의 남동생 박원종이라는 사람이 쿠데타의 주역이 될 거예요. 그게 무슨 반정이라고? 중종 반정. 그럼 누굴 세우냐? 연산군 친엄마 폐비 윤씨는 죽었잖아. 그래서 중전 자리는 비워둘 수 없으니까 새로운 부인이 들어왔겠지. 그 아줌마도 윤씨인데 그 아줌마가 낳은 아들이 바로 진성대군입니다. 형 그 간신이라는 영화 보면 연산군하고 말 타기 시합하던 그 오빠 기억나죠? 알잖아. 저 오빠 알잖아. 그게 진성대군. 그러니까 이복 동생이지. 그 아이를 추대하는 거야. 그게 뭐라고? 1506년에 뭐라고? 중종 반정. 이게 이제 1498년이고 이게 1504년이라고. 중종 반정으로 이제 중종이 진성대군이고 이 아이가 왕이 된 다음에 이제 쿠데타로 권력 잡았고 요 중종 반정 일으킨 사람이 누구라고요? 자, 박원종도 있지만 성희안, 유순정, 홍경주 이런 사람이야. 요 세 사람을 반정 삼공신이라고 불렀어요. 얘들이 파하고 얼마나 막강했냐. 중종은요. 왕될 준비를 1도 못하고 왕이 된 겁니다. 그냥 엎혀서 왕이 된 거야. 왕된 준비를 했으면 오히려 어때요? 반역이지. 정상적으로 연산군 아들이 왕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안 쫓겨났으면. 그러니까 왕의 아들이 아니라 왕의 동생이니까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지. 뭘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중종 찌질이다. 이때 중종 진성대군 이미 결혼했거든. 근데 그 부인이 누구냐면 연산군의 최측근 신수군의 딸이야. 그래서 얘들이 신수군을 찾아가. 신수군이 얼마나 파워 인물이냐면 자기 여동생은 연산군하고 결혼했어. 연산군이 자기 처남이야. 자기 딸은 진성대군의 부인이야. 그래서 얘들이 찾아가서 신수군을 찾아갔어. 딸이 더 중요하냐 여동생이 더 중요하냐. 뭐 대충 암시를 한 거지. 근데 신수군이 이제 연산군 쪽에 붙은 거지 끝까지. 결국 죽입니다. 그럼 얘들 입장에 생각해봐. 자기들이 죽인 신수군의 딸이 왕비야. 자기들이 중전을 모셔야 돼. 이게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지. 어떻게 할까? 중종에게 너 왕할래 이혼할래? 중종은 뭘 택했을까요? 이혼을 택합니다. 그래서 봐봐 사랑은 영원하지 않지.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그 둘이 부부 금슬이 나빴으면 이해를 하잖아. 근데 금슬 좋다고 소문난 부부였어. 근데도 이혼합니다. 그리고 중종은 그 정도로 힘이 없었고요. 이들의 눈치를 벌써 실록에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어. 오전 회의를 하잖아. 상식적으로 생각. 오전 회의하면 누가 제일 늦게 와야 돼? 왕이 제일 늦게 와야 되지. 신하들이 와서 이제 앉아서 기다릴 때 왕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 벌떡 일어나서 왕이 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앉고 회의하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때는 아니야. 다른 신하들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왕이 와. 근데 요 세 명이 제일 늦게 와. 그럼 얘들이 들어오면 왕이 벌떡 일어나. 그리고 오셨으니까. 그리고 앉아서 박원종 마이크가 켜져. 요 세 사람만 마이크가 켜져 있어. 임금 마이크는 꺼져 있어. 그리고 얘들이 회의를 주제. 뭐 요거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죠. 임금 쳐다보고 콜 임금한테 네. 그리고 회의 끝나도 얘들이 벌떡 일어나서 나가면 임금이 공손히 배웅을 해야 돼. 그리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 세 사람의 권한이 막강했다는 거야. 자, 근데 중종이 장점이 있지. 뭐가 장점이라고? 어리다는 거지. 시간이 자기 편이라는 장점이 있어. 또 하나, 중종을 도와준 또 있다 그랬잖아. 맛있는 걸 많이 만들어서. 얘기했잖아. 우리나라 최초의 먹방 드라마. 임금이 나와서 주인공이야, 그지? 계속 처묵처묵해. 대사 딱 네 글자. 맛있구나. 이거밖에 없잖아. 뭐? 대장금. 기억 안 나? 대장금이 중종 때야. 그러니까 맛있는 거 많이 해주면서 중종에 힘을 북돋아준 사람이 대장금이야. 얼마나 작가의 상상력이 대단한 줄 알아? 중종 시기에 딱 한 줄로 중종이 뭐 나중에 몸이 아파서 뭐 나오냐면 내 병은 장금이가 잘 안다. 그거 딱 한 줄 가지고 그 대하 드라마를 만든 거야. 그 실력이 딱 한 줄 나와. 아 진짜. 그 딱 한 줄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대하 드라마 뭐 맛을 잃었다는 등 기억나지? 그래서 이영희 언니가 어떻게 해?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한국의 스타가 아니라 정말 한류 스타가 돼서 어마어마하게 아시아 전체에서 최고로 이용의 최고 스타가 된 거 아니야? 한 줄, 실로 한 줄 갖고. 또 있어. 안시성. 기록 몇 줄 안 돼. 근데 그걸 가지고 2시간 넘는. 심지어 양만춘이 이름도 안 나와 있어. 그냥 안시성주라고만 나와 있지. 삼국사기에. 중국주 기록에도 마찬가지야. 양만춘 이름은 조선시대 처음. 그 뭐 1000년 전에 있었던 거 몰랐는데 조선시대 그 사람 어떻게 알았을까? 지어낸 거겠지. 만춘, 늦봄. 형 또 봤구나 영화. 그지? 훌륭한 형이야. 재밌어요, 그죠? 예. 특히 우리 설현 너무 막 멋지지 않디? 안 봤지? 봤어. 잘했어. 잘했어. 내가 사도 보라 그랬잖아. 사도도 봤어? 잘했어. 다음 시간에 사도 나옵니다. 다음 시간까지 사도 안 본 사람들 보세요. 이래서 중종은 얘들이 늙거나 죽어 나오겠지. 또 시간이 벌어주니까. 대장금의 도움과 버프 받고. 이래 가지고 누굴 등용한다고 개혁하고 싶지. 누굴 등용해? 조광조를 등용하지. 그래서 조광조의 개혁이 중요하겠죠. 너무너무 중요하지. 다 외워야 돼.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전량과. 또 뭐? 위훈, 삭제. 이 두 개는 무조건 알아야 되지. 다른 것도 중요하지. 안 중요한 게 어딨어. 향약을 보급했다. 중요하지. 소학을 중시했다. 중요하지. 다 중요한데 두 가지는 박납의 폐단을 시정할 것이라 했다. 다 중요하지. 근데 이 두 가지가 핵심 중에 핵심이야. 혈량과는 뭐라고? 추천제. 추천제. 그리고 거짓된 훈장을 뭐 하자고요? 삭제하자. 라는 거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거짓된 훈장을 삭제하자. 그까지 좋지. 근데 문제는 뭐야? 그 훈장 받은 애들이 전부 다 누구 지지 세력이야? 중종 지지 세력 아닙니까? 어쨌거나. 반정에 참했든 안 했든 중종 지지 세력인데 120명의 훈장 받은 사람 중에서 76명을 없애자 그랬거든. 그걸 받아들여졌다니까. 그러니까 훈구파들한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겠지. 그리고 중종도 이제 조광조가 싫어진 거야. 왜? 아까 얘기했잖아. 중종은 왕될 준비가 1도 안 돼 있었잖아요. 근데 조광조는 단백 최고의 학자지. 말빨로 논리로 조광조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럼 어때? 조광조 같은 살인들은 가장 위대한 군주를 세종으로 보는 게 아니라 누구로 보는 거야? 성종으로 보는 거야. 그럼 어떻게? 자기들이만 왕을 어때요? 왕다운 왕으로 만들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조광조야. 그럼 조광조 매번 뭐 할까요? 경연의 왕. 아침, 점심, 저녁 매번 조광조가 와. 조광조 같은 선생이 와가지고 묻고 까고 숙제 내고 막 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경연을 왕과 조광조 둘만 하면 덜 쪽팔리지. 근데 여러 신하들이 함께 하잖아. 생각해봐.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한다? 조광조는 아주 정말 최고고 왕은 완전 장애인이야. 내가 다른 표현 하고 싶은데 참은 거 알지? 장애인. 그러니까 조선은 오늘 내가 조선을 성리학을 왜 얘기하냐? 의리 명분이야. 성인. 성인 군자고 조광조는 성인 군자고 이 임금은 그 급에 못 미치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어때요? 조정의 여론은 누구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조광조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야. 왕은 소외되고 조광조가 이제 중심이 되는 거지. 여러분이 중조이면 어때요? 기분이 어떨까? 처음에는 어때요? 훈구를 몰아내주면 조광조를 이용해서 훈구를 견제하고 왕권을 강화해주는 게 조광조를 쓰는 이유였지. 처음에는 어때요? 조광조를 너무 사랑했겠지. 너 아니면 안 되지. 지금쯤 되면 어때? 너만 아니면 돼. 뭐 이런 거지. 그래서 조광조가 너무너무 조광조가 훈구보다 더 무서운 거지. 훈구는 이제 늙고 죽어서 이제 가는데 조광조가 이제 더 싫은 거야. 조광조가 더 권력자가 되는 거고. 결국 어때? 조광조를 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누구랑 손잡아? 심정남군 같은 훈구와 손잡고 조광조를 팽시킵니다. 그때 그 유명한 이야기. 나뭇잎에다가 주초 위왕이라고 꿀 발라가지고 했다는 그것도 야사죠. 그죠? 그건 그냥 그렇게 뭐 시험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중종과 조광조의 갈등 때문에 중종이 조광조를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라고요? 그게 무슨 사화? 기묘 사화고. 그 다음에 이제 중종 다음에 누구야? 명종이지. 아니지. 인종 있고 그 다음 뭐야? 명종이지. 인종은 뭐 9개월 만에 죽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고 중요한 건 그 인종의 외삼촌이 윤임이라는 사람이었고 명종의 외삼촌이 윤원형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두 세력이 싸우게 되는 거지. 그럼 뭐야? 대윤과 소윤으로 나눠서 싸우는데 아무래도 살인들은 대윤 쪽이 훨씬 더 그 살인을 우대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지지를 했다고. 근데 권력 잡은 소윤이 대윤을 숙청하죠. 숙청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뭐로 몰아갈 거예요? 대역죄인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반역죄로 몰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반역죄로 몰아야지 어떻게 할까요? 대윤도 죽이지만 그와 관련된 많은 뭐야? 살인들도 어때요? 죽이는 거거든. 그래서 그게 마지막 무슨 사화? 을사사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의 사화의 시대가 지났어요. 문제는 그렇게 많은 살인들이 죽었는데 살인은 어때요? 뿌리가 뽑히지 않는 거지. 왜? 살인은 뭐가 있다 그랬어? 공장이 있다 그랬잖아. 살인의 공장. 뭐? 서원. 살인의 공장 서원. 그리고 향촌에서 살인들이 지배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 뭐? 향촌의 자치규약 뭐? 향약. 그래서 서원과 향약을 통해서 살인들은 없어지지 않고 숫자는 점점 많아지지. 바퀴벌레처럼 숫자가 점점 많아진다고. 그러다가 1567년에 선조가 10대 어린 나이로 왕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누가 권력을 잡게 된다? 살인이 권력을 잡게 되고. 살인이 권력을 잡게 되면서 이제 살인 내부에서 동인과 서인 갈라지는 소위 말하는 기성살인과 신진살인의 갈등이 생기면서 척신정치에 잔재를 둘러싼 갈등이 생기면서 동인과 서인으로 분열되는 소위 말하는 무슨 정치? 붕당정치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요까지가 뭐라고요? 조선 전기입니다. 그러니까 선조 때, 선조가 1567년 왕이 되고 1575년에 이제 붕당이 생기고 동인 서인, 1591년에 동인이 다시 남인 북인 나눠집니다. 그리고 1592년에 뭐가 터지는 거야? 임진왜란 터지는 거야. 그 임진왜란까지는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전기. 그 이후로 뭐야? 보통 후기라고 말하니까 붕당은 조선 중기에 생겨서 후기까지 쭉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붕당 정치는 주로 뭐야? 조선 후기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붕당 정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잡하고 한 번 들으면 재밌어. 두 번 들으면 복잡하구나. 세 번 들으면 외울 게 정말 많구나. 점점 이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붕당에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알겠지만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자세히 공부를 해보기로 하고, 자, 숙제 뭐라고? 여기 세종, 세조, 성종 정리해서 사진 찍어서 목요일까지 나한테 보냅니다. 아시겠죠? 형들도 하시기 바랍니다. 치과 간 오빠는 모르겠어요. 네. 합격해야 될 거 아니야? 저녁 맛있게 먹고요. 힘내서 복습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